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올해로 42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4살 공주님이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직이고 저는 온라인에서 아기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케팅에 힘을 쓴 덕분인지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랍니다. 아기 옷 택배 발송하면서 자주 들었던 유튜브에 제 사연을 보내면 다들 같이 공감해주고 분노해 주실 것 같아서 글 작성해봅니다. 남편에게는 1살 많은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아 매출도 잘 나오고 사람도 참 성실한데 연애는 늘 실패했어요. 시댁에선 아주버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 빨리 결실을 맺길 바랬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어느 날 12살 어린 여자를 임신시켰다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의아해했죠. 그동안 만났었던 사람들은 늘 비슷한 또래였는데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아무튼 혼전 임신 때문에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고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모와 시부도 간절히 바랬던 아주버님의 결혼이었고 겹경사라고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치른 후 시모 생신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손윗동서를 제대로 보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잠깐씩 봤으나 워낙 급하게 진행되었던 탓에 대화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은 시모, 시부, 아주버님 모두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친구들도 시댁 잘 만났다며 복 받았다고 부러워했죠. 그런 시댁에 가장 걱정거리였던 아주버님이 결혼하셨고 윗동서가 생겼으니 저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물론 저보다 11살이나 어린 친구였으나 어쨌든 윗동서는 윗동서니까요. 저는 남편과 미리 도착해서 시모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왔고 임신한 윗동서는 딱 식사 시간 전에 왔습니다. 저도 임신 경험이 있고 임신했을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윗동서가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삭이었고 본인 몸 컨디션을 잘 챙겨야 할 시기니까요. 그런데 나이 어린 손윗동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좀 늦게 왔지? 몸이 무거워서 빨리 올 수가 없었네. 순간 뭐지 싶어서 벙 쪘습니다.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는데 첫 대화부터 반말이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나보다 한참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라 하니 기강을 잡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몸도 힘든데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음식 준비는 다 되었으니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는 좀 앉아 있을게. 아, 네. 쉬고 있으세요. 저와 남편은 음식 차리는데 정신이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 옆에서 시중 드느라 바빴죠. 남편과 주방에서 음식 퍼서 식탁에 나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손윗동서라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보자마자 반말이야? 형님이라 이거야? 형님 노릇하고 싶나 보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일단 냅둬. 만삭이라 몸도 힘들 테고 늙은 아랫동서가 이해해야지. 참나, 좀 마음에 안 드네. 남편도 어린 형님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죠. 식사가 시작되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물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동서, 나 물 좀 가져다 줘. 목이 좀 타네. 아, 잠깐만요. 여기요. 물 너무 미지근하다. 얼음물 없어? 얼음물은 없고 정수기에서 냉수 다시 떠서 드릴게요. 동서, 갈비 너무 맛있다. 나 갈비 조금만 더 가져다 줘. 이거 많이 했나? 남아있으면 나 좀 싸줄 수 있어? 계속 앉아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는 행동에 시모와 시부도 뭔가 난감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제 와이프가 아랫 동서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식 때도 잠깐밖에 못 봐서 오늘이 거의 처음 보는 날이나 다름없는데 초면부터 반말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듣기가 거북해요. 아무리 손이 동서여도 맞존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찬 심부름은 형 시키면 되지. 제 와이프 그만 부려먹었으면 좋겠네요. 와이프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 이제 겨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와이프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아, 그렇네. 내가 와이프만 챙기느라 재수씨를 신경 못 썼네. 재수씨 미안해요. 이제 내가 할게. 그래 아가. 둘째가 손 아래 똥서지만 나이 차이가 있으니 맞존대가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서로 대하기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듣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어린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입이 삐죽 나왔고 시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분 좋았죠. 그래도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서 형님이랑 친해져야겠다. 어서 식사들 하세요. 형님, 갈비 싸드릴 테니까 이따 꼭 챙겨가세요. 우리 둘째 아기가 윗동서 들어왔다고 살뜰하게 잘 챙겨주네. 보기 좋네. 둘이 잘 지내봐. 네, 어머니. 형수님, 얼굴 푸세요.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드린 것도 아닌데. 계속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던 윗동서는 애써 괜찮은 척 했죠. 아,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긴요. 맞는 말이죠. 식사 마치셨으면 거실에 가서 쉬고들 계세요. 과일이랑 생일 케이크 꺼내서 갈게요. 그렇게 첫 가족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첫 모임부터 강렬한 인상을 줬던 어린 형님을 만난 후 평온했던 시댁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주문이 많이 밀려서 정신없이 택배 포장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나야. 바빠? 통화 가능해? 바로 형님이었죠. 서로 번호 교환은 안 했었는데 아주버님께 물어봤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존대 하자는 말은 싹 잊었는지 여전히 반말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더라고요. 아, 예, 형님. 어쩐 일이세요?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동서가 아기 옷 쇼핑몰 한다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콩콩이도 곧 태어나는데 옷이 별로 없어서. 마침 동서가 그쪽 일도 하니까 우리 애기 옷 좀 챙겨줘. 베네 저고리도 한 개 더 필요하고 애기 내복도 좀 줘. 그리고 외출복도 몇 개 있으면 좋다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와서 아기 옷을 달라뇨. 게다가 저는 신생아 옷은 판매하지 않거든요. 저희 딸아이 또래 옷만 취급하고 있어요. 형님, 저 신생아 옷은 안 해요. 우리 아린이 또래 옷만 판매해요. 그리고 콩콩이는 아들이잖아요. 남자아이 옷은 떼어와도 소량으로만 떼어오고요.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내는 다른 옷집은 있을 거 아냐. 동서가 좀 힘써봐. 응? 나도 동서 덕 좀 보자. 떼어오는 옷 도매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업무하는 것도 바쁜데 직접 발품 팔아서 선물까지 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없을 리가 있어?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싸게 사올 수 있을 것 아냐. 한동안 우리 콩콩이 옷은 동서한테 부탁해도 되지? 형님을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한테 처음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연락처를 준 적도 없고 갑자기 대뜸 전화 와서 아기 옷 선물을 해달라뇨.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나는 필요한 거 얘기했으니까 끊을게. 수고. 싸가지 없는 어린 형님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전화와서 신생아 옷을 선물해달라니 황당했어요. 물론 친하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선물해달라고 하기 전에 했겠죠.
하지만 뭐 얼마나 봤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도 조카가 곧 태어나니 좋은 아기 내복 하나 골라서 택배 보냈습니다. 물론 윗동서를 생각해서 보낸 건 아니고 아주버님을 위해서 보낸 거였어요. 택배를 받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난리를 치면서 말이죠. 동서, 나 무시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복 달랑 한 개? 진짜 어이가 없네. 싸우자는 거야, 뭐야? 어머, 말씀 섭섭하게 하신다. 내복 달랑 한 개라니 그게 얼마짜리 내복인지는 아세요? 그래도 시조카 태어나니 생각해서 좋은 거 보낸 거예요. 본인 아기 옷은 본인이 챙기셔야지. 저한테 옷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시네. 내가 그렇게 필요한 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전화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여러 벌 챙겨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성의가 없어. 저도 형님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 형님 위해서 선물 보낸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 생각해서 보낸 건데 왜 형님이 이렇게 펄쩍 뛰세요? 그러는 형님은 뭐 아린이 간식 하나 사준 적 있어요? 왜 저한테 성의를 바래요? 성의를 먼저 보여주시던가요? 뭐? 진짜 나 화나게 할 거야? 자꾸 이런 식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건방지게 손윗 사람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손윗 사람이면 손윗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어린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니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최대한 대접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해요.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끊는 윗동서 때문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옷을 사달라 말라야. 그리고 보내줬더니 또 한 개밖에 안 보냈다고 그 난리를 쳐? 진짜 처음부터 싹퉁머리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형은 무슨 결혼을 해도 그딴 생각 없는 애랑 했어? 아, 나한테 반말 띡띡하면서 지 할 말만 하는데 나 욕 나올 뻔했어. 아니 아주버님이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는지 몰랐네? 아, 진짜 앞으로 계속 봐야 할 텐데 너무 짜증나 여보. 욕하지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냥 여보도 반말하고 욕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형한테 전화해야겠어.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주버님께 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형, 지금 집이야? 통화돼? 아니, 아직 카페야. 얘기해. 형, 형수 대체 왜 그래? 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냐고. 어? 와이프가 재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 형이 번호 알려준 거 아니야? 아, 전에 물어보길래 알려준 적은 있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콩콩이 옷 좀 보내라고 했대. 근데 형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 신생아 옷은 안 파는 거. 그래도 신경 쓴다고 좋은 브랜드 내복 사서 보냈더니 하나밖에 안 보냈다고 전화했대. 장난하냐고. 아, 그리고 맞존대 하자고 했는데 왜 자꾸 반말이야? 억양도 그래. 나이도 11살이나 어린데 건방지게 반말하며 형님 행세를 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랬어? 미안하다. 근데 와이프가 만삭이라 몸이 힘들고 그래서인지 조금 예민하기는 해. 조금만 이해해주라. 갑작스럽게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지내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해? 이해는 형만 해. 나는 형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형 와이프니까 도리만 할 거야. 알겠어? 또 내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전해 들으면 나 그때는 안 참아. 형수한테 꼭 전달해.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 화 좀 풀어.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 재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일단 나 마감해야 해서 끊을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 반응을 봤을 때 윗동서한테 제대로 잡혀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어린 형님이 출산을 했고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과 시부 생신 때도 형님은 출산 및 육아로 오지 않았고 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얼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육아 핑계로 계속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예전처럼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택배 포장하며 업무하고 있었는데 어린 형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본인 집에서 김장할 거니까 김장할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김장 안 하거든요. 또 뭔 꿍꿍이인가 싶었죠. 저는 먼저 시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김장하시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니? 우리 매번 사 먹는데 또 주문했는데. 그렇죠? 아니, 형님한테 연락 왔는데 김장할 거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나가한테?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무슨 김장이야.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으렴. 그나가가 계속 너한테 형님 노릇하고 싶나 보다. 나는 김장할 생각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주문한 김치 받으면 나눠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가져가. 네, 알겠어요, 어머니. 김치 오면 연락 주세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갑자기 김장이라니 웃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윗동서도 김장해보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린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희 어머님은 김장 안 하는데 웬 김장이에요? 여쭤보니까 올해도 주문하셨다는데 김장 안 해도 돼요. 형님은 김장 매년 하셨나 보네? 어머님이 안 해도 내가 할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와서 김장하면 돼. 아니, 왜 제가 형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김장도 하면서 친해지자 이거지. 저는 아직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리고 형님이 김장해서 드시고 싶으면 형님네 먹을 만큼만 하세요. 형님네 김장하는 것까지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씩씩거리는 윗동서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또다시 전화랑 카톡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시모도 안 한다는 김장을 왜 자기가 나서서 한다고 하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어린 형님이더라고요. 동서, 윗사람이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끊는 게 어딨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님은 마음대로 끊으면서 저는 끊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형님이랑은 대화가 도저히 안 돼서 통화를 계속하기가 싫어요. 뭔 말이 통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릴 말은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하죠? 어쨌든 김장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거니까 오전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 내가 데리러 갈 거니까. 형님은 일 안 하셔서 한가하시겠지만 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형님이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장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먼저예요. 김장하면 형님이 돈 줄 거예요? 제가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동서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웬 김장을 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안 하는 김장을. 이제 개인적인 연락 다신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면 형수랑 형 번호 차단할 겁니다. 남편이 나서줘서 전화는 끊었지만 화가 가라앉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어린 형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여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진짜.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있어? 방금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저는 다시 윗동서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 화요일 김장한다고 했죠? 갈게요. 근데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형님이 알려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 어차피 다시 장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재료들은 형님이 준비해 주세요. 저는 화요일 전까지 제 업무 마무리해야 해서 장 볼 시간도 없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김장을 하러 간다고 연락을 하자 남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도 한성가라는 거 알지? 내가 아주 매운맛 보여주고 올 테니까 걱정 마.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하고 와. 걱정 마. 혼쭐 내주고 올 테니까. 김장하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9시에 윗동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조카는 어디에 맡겼는지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김장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절인 배추도 아니고 생배추를 사서 쌓아놨더라고요. 형님? 형님도 김장 안 해보셨나 보네. 그냥 배추를 사시면 어떡해요? 절인 배추도 파는데 절인 배추를 사셨어야지. 오늘은 이 배추 절이면 하루 다 가겠네. 제가 이거 배추 절이고 갈 테니 나머지는 형님이 내일 하세요. 내가 왜? 동서는 자고 가면 되지. 자고 가기 불편하면 내일 다시 오면 되고. 어머 형님, 오늘도 시간 안 되는데 형님이 김장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빼고 온 거예요. 저 내일은 시간 못 빼요. 형님이 한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쇼핑몰 꽤 잘 돼요. 주문이 매일 들어와서 쉬지 않고 일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형님이 와서 알바할래요? 그럼 저도 뭐 형님 말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고 가. 하지도 않고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고무장갑을 던지길래 그 순간 참아왔던 제 이성의 끈이 후두둑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쌓여있던 배추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죠.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제정신?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니? 진짜 내가 참다 어이가 없어서. 뭐? 너? 동서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래, 여기에 너 말고 누가 있어? 어? 그리고 11살 어린 년한테 반말하는 게 뭐 잘못됐어? 뭐? 어린 년?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미쳤구나. 아니, 말 다 못했다 이년아. 미쳐? 제대로 미친 거 보여줄까? 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쫄아서 내내거린 줄 알아? 너 임신 안 했었으면 이미 나한테 머리채 잡혔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번지수 잘못 잡았어 이 사람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윗동서는 저를 그동안 만만하게 봤었는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잔뜩 쫄았는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윗동서 집에 있는 남은 김장 재료들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형님아, 적당히 해, 적당히. 우리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잖아.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진짜 조용하게 잘 지내고 싶거든? 대체 뭐가 불만이야? 어? 뭐가 불만이냐고 말 좀 해봐. 뭘 그렇게 무섭게 봐요? 어머, 형님 무서웠어요? 지금 제 성격에 반도 안 보여준 건데. 아, 진짜 좋게 지내려고 하니까 자꾸 박박 긁어. 형님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다더니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형님, 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럼 형님은 배추 잘 절이세요. 어디 가요? 이거 다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는 네가 다 하고 김장도 네 다 하세요. 제대로 들이받고 나왔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나와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어 연신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형님은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싫대요? 제주씨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김장한다고 난리던데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형님이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서 도망 나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너무 속상하네요. 저 진짜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네. 아주버님이 미안해 하실 건 아니죠. 아무튼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잘했어요. 어서 집에 가서 쉬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호되게 당한 척, 피해자인 척 했죠. 그날 집에 맥주 잔뜩 사가서 남편이랑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아주 잘했다고 엄지를 세워줬죠. 그 뒤로 윗동서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모르는 척 냅뒀습니다. 김장 사건이 끝나고 어느 날 예전에 꽤 친하게 지냈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날짜를 잡아 만났죠. 혜지야, 잘 지냈어? 나 너 연락받고 너무 반가웠잖아. 언니도 잘 지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바쁘기도 했고. 괜찮아.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좋다. 아, 언니. 근데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본 동생은 우물쭈물하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응? 무슨 말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 언니네 아주버님. 아주버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속 시원히 얘기해. 그 형님 어떤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린 형님? 아주 싸가지 없고 귀엽고 그래. 아, 아기 나왔겠네요. 아주버님 닮았어요? 나왔지. 아니, 아주버님은 안 닮았던데. 그렇다고 형님을 많이 닮지도 않았고. 아직 돌 전이니까 얼굴 많이 바뀌겠지. 아, 언니. 그 형님이란 사람 사실 제가 알던 사람 같거든요?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언니, 저 친오빠 있는 거 알죠? 그 형님이란 여자가 우리 친오빠 예전 여자친구였어요. 뭐? 그 여자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니면서 돈 뽑아먹고 다녔어요. 우리 오빠한테도 그랬고. 그러다가 어떤 돈 많은 건달 같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언니네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예요. 나도 언니 인스타그램 사진 보고 긴가민가 해서 우리 오빠한테 보여줬는데 그 여자 맞대요. 아주버님 연애 완전 짧았다면서요? 윗동서는 아주버님 만나기 전 경력이 아주 화려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텀이 너무 짧은 것 같고 혼전 임신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때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윗동서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혜지야, 그 건달 같다던 남자 얼굴 사진 없어?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니? 아, 잠깐만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은 여기저기 알아보다 어린 형님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조카랑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머, 우리 시조카랑 비슷하잖아.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진짜 아주 대단한 형님이셨구만. 정말. 닮았어요? 저도 확신하기 전엔 가타부타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사기 결혼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아니야, 혜지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궁금한 거 생기면 연락할게.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어린 형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알면 알수록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없었던 기간이 없었고 남자를 만나면서 늘 동거하며 기생하며 살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조카가 아주버님의 아기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얼굴부터가 너무 닮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건
불법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버님께 직접 말해보자는 결론이 나와 다음날 카페로 찾아갔어요. 조심스레 전달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 솔직히 혼란스럽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긴 하잖아. 형수, 언제 처음 만난 건데? 근데 내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그리고 형도 갑작스럽지 않았어? 갑자기 임신이라니. 그렇긴 하지. 갑자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얼마 안 되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어.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주버님, 솔직히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주버님도 그렇게 결혼 서두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놀랐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여보, 그 남자 사진도 빨리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아주버님, 여기요. 저도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이 봐도 닮았잖아.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아주버님, 이게 사실이라면 사기 결혼이에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받았지만 진실은 밝혀내야죠. 그래, 형, 충격이 크겠지만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야. 아주버님은 주말 내내 혼자 술 마시며 괴로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 지인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잖아. 진짜 은인이다 은인이야. 우리도 조카한테 정들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형님은 아니 그 기집애는 이 사실도 모르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저는 한달음에 그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문도 안 열어주더군요. 바로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줬습니다. 왜 찾아와서 난리야? 할 말 없으니까 저리 가. 뭐? 찾아와서 난리?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야, 너 사기 결혼한 거 동네방네 들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문 열어. 사기 결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면 문 열라고. 내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전에. 그제서야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야, 이제야 문 여네. 얼굴 보기 참 어렵다. 이 나이도 어린 형님녀나. 뭐? 일단 아기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 사기 결혼이라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 머리채를 팩 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 무슨 짓이야? 아파. 나. 아기 자고 있다며. 아기한테 머리채 잡힌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야지. 머리를 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기 누구 아들이야?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아주버님 아기 아니잖아. 무슨 동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 그녀를 확 밀쳤더니 철푸덕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박경민이라고 했나? 너 전 남자친구. 팔, 다리에 문신 가득한 남자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박경민 아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그리고 아까부터 기분 나쁘게 반말이야. 너 이제 내 형님 아니니까 존댓말해라. 감히 11살 나이 차이 나는 언니한테 싸가지 없게. 내 말에 대답해.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고. 너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다. 우리 순진한 아주버님을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아주 대단하다.
게다가 손윗동서 노릇까지 하고 싶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이제 끝났어, 너. 아주버님 유전자 검사 신청하셨다는데 알고 있나 몰라? 뭐? 유전자 검사?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니? 우리 시조카가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없나 했는데 그 박경민이란 사람 참 많이 닮았더라. 되게 신기하지? 나 사진 보자마자 너무 놀랬잖아. 아니야. 그 사람 아기 아니야.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건 결과 나오면 알게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내쫓길 일만 남았는데 짐 좀 미리 싸둬.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내가 묻고 싶어. 우리 아주버님한테 왜 그랬니? 참, 너 나랑 친한 지인 오빠랑도 만났었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 그 남자도 너한테 당한 게 많다던데.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 언니가 안타까워서 그래. 이렇게 다 돌려받을 텐데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 어린 형님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둘이서 볼 날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잘 가시고 다신 보지 말자. 행실 좀 똑바로 하고 다니고 나 갈게.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 당연 그녀의 연락도 전부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아주버님 유전자와 불일치였죠.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시댁도 발칵 뒤집어졌어요. 미안해요. 속일 생각은 없었어. 임신은 했고 전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마침 오빠가 보였어. 카페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서 나랑 아기를 거둬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 아기를 속여? 어떻게 사람이 그래?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나도 아기도 살아야 했어. 오빠도 오케이 했잖아. 나랑 살기로 한 거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너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널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 너와 결혼한 건 내 애를 임신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건데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잖아.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기 돌잔치는 해줘야 하잖아. 응? 몇 개월 안 남았잖아. 그냥 오빠 아기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돼? 나 잘할게. 오빠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아기? 네 아기인 건 맞지만 내 아기는 아니잖아. 난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내 아기처럼 키울 자신은 없어.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 더는 할 말 없다. 오빠 제발. 나 갈 곳 없어. 응? 부모님이랑도 연락 안 되고 형제도 없어. 친구도 없는 거 알잖아. 나 이대로 나가면 아기랑 길바닥에서 지내야 해. 제발. 이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오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나 좀 살려줘라, 제발. 그녀는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며 난리를 쳤지만 소용없었죠. 악의적으로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호적 정리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주 앙큼한 짓을 벌였던 그녀는 품 안에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났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된 이상 같이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주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연애 전에는 소개받은 친한 여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사귀자고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아주버님이 계속 나이 차이를 이유로 계속 거절하자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쓴 거였죠. 한 번은 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나는 하룻밤을 보내버렸고 나중에 찾아와서는 이미 임신했다며 자기를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 않았어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아주버님은 급하게 결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점점 대책 없는 성격인 것을 알게 된 아주버님도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지냈던 거였고요.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모르는 척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한테 손윗동서 노릇까지 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쓸쓸히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수씨,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답답했지. 재수씨한테 무례하게 할 때도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생각해보니 내가 재수씨한테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잘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기분 전환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운영하시던 카페를 잠시 매니저한테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녀가 결국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줄 리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또 차이고 근처 미혼모 시설 찾아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소문으로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맨몸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저는 시댁과는 예전처럼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와 시부는 저를 더더욱 좋아해주고 잘 챙겨주십니다.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버님은 계속 너무 미안해하고 면목없어 하는데 사실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도 피해자라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사죄의 의미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해져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아기옷 쇼핑몰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생긴 어린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네요. 다시는 그녀를 제 인생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속이지 않고 착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그 성격 변하지 않겠죠? 제 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사기 결혼이니 유전자 검사니 모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드라마 속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갈 때는 유전자 검사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한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거의 20년을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인생에서 큰 일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주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할 때가 있는데 요즘엔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이젠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그런지 여기에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동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집과 회사만 왕복했고 남자 만날 기회도 당연히 없었고요. 아주 예전에 풋사랑 같은 연애 한번 해보고 거의 모태솔로처럼 30대 중반까지 지냈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기에 외로움도 사실 느끼지도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죠. 제발 부탁이니까 소개팅을 하던지 길 가는 남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던지 해서
남자 좀 만나.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다 금방 마흔 된다. 매일같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줄 요량으로 한번 만나봤죠. 저도 나이가 꽤 있다지만 너무 아저씨 같은 모습에 사실 전혀 호감이 없었어요. 나이도 40대 초반이라 저랑 7살 차이 났고요. 근데 소개팅 다음 날부터 엄청 들이대더군요. 지영씨, 오늘 영화 보러 가실래요? 싫으면 가까운데 드라이브는 어때요? 전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나도 그런데. 완전 집돌이에요. 역시 우린 처음 본 순간 잘 맞을 줄 알았어. 결혼해도 집에만 있어서 돈 쓸 일 없겠네. 농담이에요, 농담. 저딴 얘기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 제 탓도 있어요. 워낙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길래 어느덧 저도 동조하게 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하면 어때? 자기 부모님도 결혼하시기를 바라신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얼른 결혼하고 자리 잡아서 자기 닮은 이쁜 딸도 낳고 오손도손 살아보자. 사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난 아직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다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연애 오래 해봤자 돈만 나가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돈 모아서 우리 얼른 집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도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망설이는데 부모님도 자꾸 옆에서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그러던 와중에 세상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생각도 못한 채로 양가 부모님들은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네 나이에 이렇게 임신 쉽게 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야.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넌 진짜 복 타고난 건 줄 알고 얼른 결혼해. 나 솔직히 우리 자기가 나이 있어서 아기 갖기 힘들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최고의 혼수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기 때문에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부모님은 남편의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죠. 사실 시댁은 친정보다 많이 기울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빌라도 전세로 살고 두 분 다 일도 안 했고요. 남편 회사도 제 직장에 비해 연봉도 낮고 정규직도 아니었죠. 그에 비해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팀 과장이라서 연봉도 세고 정규직이었고요. 신혼집 전세도 친정 부모님이 거의 해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쨌든 아기가 생겼으니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결국 휴직을 했죠.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밥도 못 먹고 주스만 먹고 사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냄새 싫다고 밥도 못하게 했더니 지 혼자 배달음식 시켜서 방에 처박혀서 먹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서운하대. 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쩜 신경을 안 써?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입덧이라도 해달라고? 너 못 먹는다고 나도 안 먹어? 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너한테 밥을 차려달래 뭐 해달래? 다른 마누라들은 코를 틀어막고서라도 남편 밥 차려준다더라. 말만 하면 아주 청산유수지? 내가 오렌지 주스밖에 못 먹는데 주스 한 병 사온 적이나 있어? 뭐 먹는지 관심도 없잖아. 아, 진짜 세상에 너 혼자 애 가졌어? 너무 유세다 진짜.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됐지? 그러고는 다 늦은 밤에 밖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 있죠? 임신하면 남편이 다 해주고 엄청 위해준다는데 전 진짜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남편 때문에
이때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다 시모도 거들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샤워할 때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데 주말마다 전화해서 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몇 번 거절했더니 아주 화를 내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니?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야? 며느리가 돼서 자주 와야 정도 들고 하지. 저 진짜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어요. 어차피 가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입도 좀 가라앉으면 갈게요. 안 온다는 게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오늘은 뭔 일이 있어도 와라. 네 시아버지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가자. 우리 부모님 서운하게 맨날 거절만 해. 장모님은 자주 만나잖아. 엄마는 나 힘드니까 집으로 도와주러 오시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집으로 오시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자기 밥 못 먹는 거 알고 다른 거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가족끼리 자주 봐야 정들지.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시댁에 갔어요. 진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시댁 집에 딱 들어서니까 청국장 냄새가 확 끼쳤어요. 진짜 먹은 거 있었으면 다 토했어요. 다행히 물도 못 먹어서 헛구역질만 쉴 새 없이 했죠.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니? 네 시아버지가 오늘 죽어도 청국장 드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끓였다. 집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만 진짜 심하긴 심한가 보네. 아유, 그러다 진짜 토하겠네. 예, 안 되겠다. 너 저 작은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문을 닫고 엎드려서 구역질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는 셋이 웃어가며 쩝쩝 밥 먹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문을 빼꼼 열었죠. 우리 밥 다 먹고 상 치웠어. 이제 나와도 돼. 어머니가 당신 주려고 과일 잘라놨어. 과일이라도 먹어봐. 그냥 집어먹는 척이라도 하고 얼른 집에 갈 생각으로 거실로 나갔죠. 억지로 귤을 까서 먹다가 목이 막혀서 물을 가지러 주방에 갔답니다. 그때 시모도 따라 들어오더니 혼자 궁시렁대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나를 시키진 않겠지 싶었지만 예의상 말을 해봤죠. 제가 설거지 할까요? 그럴래? 밥 차렸더니 어깨 아프고 힘드네. 그 냄비도 빈 거니까 그것도 해라. 세상에나, 얼른 장갑을 빼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뱉은 말이 있으니 일단 장갑을 꼈어요. 근데 그 음식 찌꺼기들이며 그런 걸 보니 또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팽겨치고 싶었지만 일단은 숨을 참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제가 따뜻한 물로 틀어놨던 수도꼭지를 찬물로 확 틀어버리고 말없이 휙 가버리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며느리가 따뜻한 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죠. 저는 다시 더 뜨겁게 물을 틀어서 덜거덕 소리를 크게 내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다 깨지겠다.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하니? 그리고 뭔 설거지를 뜨거운 물 철철 틀어놓고 하고 있어? 얘가 돈 무서운 줄 모르네. 저 손 시려워요. 설거지할 때도 제 맘대로 물 못 쓰나요? 지금이 무슨 6.25 시절도 아니고. 생긴 거랑 다르게 곱게 자랐니? 나는 사글세 살던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찬물로 설거지하고 손빨래하고 다 한다. 요즘 애들은 암튼 낭비가 너무 심해. 아, 그냥 찬물로 후딱 하고 말아. 그러더니 또 찬물로 확 틀어버리는 거 있죠?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열이 뻗쳐서 남아있던 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바로 누워버렸죠.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발을 쾅쾅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랑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휙 나가버릴 수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 다 충격받으셨어. 어디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려.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은 사과 안 한대? 못 간다는 사람 기어코 오게 하더니 해준 게 뭔데? 거기다 설거지까지 시키고 찬물로 하라고 눈치나 주고. 먼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나도 시부모님 대접을 하지. 난 사과할 때까진 시댁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순하고 참한 모습 보고 결혼했더니만 결혼하면 여자는 다 이렇게 사납게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져? 정 떨어진다 진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저도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고 있었고 뭐 먹고 싶어도 남편한텐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진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안정기가 되니 몸도 좀 편해지고 식욕도 왕성해졌죠. 남편놈 대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친정엄마께서 갖다 주셨답니다. 어느 날은 친구한테 받았다면서 비싼 한우 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아주 최상급 한우랜다. 저녁에 최서방이랑 구워서 실컷 먹어. 둘이 먹으면 아마 많이 남을 거니까 냉동실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 고마워요, 엄마. 맨날 엄마한테 받기만 하네. 결혼하고 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속상해. 네가 이렇게 결혼해서 복덩이를 품고 있는데 이거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넌 우울한 생각 그만하고 아기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신경 쓰고 열심히 잘 챙겨 먹어. 그동안 남편하고도 너무 소원해져서 말도 잘 안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풀어볼 요량으로 남편을 기다렸죠. 한우 세트를 본 남편 눈이 아주 주먹만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웬 거야? 이거 진짜 비쌀 텐데. 장모님 사랑은 역시 사위네.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그렇게 감사하면 전화 한번 드려서 직접 말해. 나한텐 시댁에 전화 안 한다고 난리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백년 손님인 거 몰라? 근데 이거 둘이 먹긴 너무 양이 많겠다. 그치? 괜찮아. 먹을 만큼만 먹고 나중에 덧다 먹으면 되지. 싱싱할 때 먹어야 맛있지. 냉장고 들어가면 못 써.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서 같이 구워 먹자. 너 그동안 우리 집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이번 기회에 가서 풀자.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래? 먹을 거만 생기면 지네 집 가져가려는 게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가져갔죠. 평생 못 보던 한우 세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아이고,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자주 드시니? 진짜 신선해 보이네. 어제 뭔 꿈도 안 꿨는데 웬 행제야? 그렇게 넷이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요. 시모가 밥상을 차리는데 제 앞에는 나물 반찬이랑 김치만 주르륵 놓는 거 있죠? 또 시작이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새 밥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랑 나는 어제 해놓은 밥 먹자. 괜찮지? 저 찬밥 싫어해요. 저도 새밥 좋아해요. 임신한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건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들이 아니라 저한테 새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오자마자 또 시작이네.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새밥 줘야지. 바깥일하기 얼마나 힘든데 든든한 밥 먹어야지. 임신한 며느리한테도 이러는데 나중엔 먹고 남은 밥 줄까 무섭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의 눈이 앙칼지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얼른 자기 밥이랑 내 밥을 바꿨죠. 자자, 이거 먹어. 됐지? 뭐 이런 걸로 또 분위기 험악해지게 그래. 엄마, 내가 이 밥 먹을게. 난 찬밥이 더 좋아. 저도 더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입 닫고 밥을 먹었어요. 다들 걸신이 들렸는지 핏물 가식이 무섭게 갖다 먹더라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갖다 먹었죠. 근데 시모가 익은 고기를 다 남편 밥그릇에 놓는 거예요. 참나,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먹으려면 불판에 고기가 없어서 밥만 먹은 것 같네요. 우리 엄마가 놔주려고 가져온 건데 진짜 열이 확 뻗쳤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고기 한 점 안 주는 시모도 너무 싫었죠. 더 웃긴 건 시모가 남은 고기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거 있죠. 저 아직 더 먹을 거예요. 제가 구울 테니까 주세요. 얘는 무슨 걸신이 들렸나? 이걸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 전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그거 주세요. 다 구워 먹게요. 전에 못 먹는다고 난리더니 이젠 또 정반대로 나를 괴롭히네 진짜. 아 주워. 그만 먹고 이제 냉동실에 넣게. 제가 가져온 걸 왜 냉동실에 넣어요? 주세요. 지금 안 먹을 거면 가져갈 테니까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치사해서 말 안 했는데 은근히 바보로 사람 차별하면 살림이 좀 나아져요? 나한테만 찬밥 주고 국도 건더기 없이 주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른 데선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게 진짜 시모한테 막말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사람을 무슨 이상하게 몰아가네. 기가 막혀. 저도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시모 손에서 포장된 소고기를 확 뺏어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잘 지내보려던 건 그냥 저의 희망사항일 뿐인 걸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임신했다고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맨날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시댁의 태도에도 진절머리가 났고요. 아기 때문이라도 이후는 힘들지만 시댁엔 절대 왕래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태교라고 남편놈이 애한테 동화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나? 아기한테 말을 한번 걸어준 적이 있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혼자 태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등불 같은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네요. 출산하고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남편 연락을 받고 온 시모가 문을 빼꼼히 열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 얻으신 거 축하해요. 아예,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네가 그동안 한 게 있어서 너무 서운하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내 며느리고 내 손주니까 내가 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나도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고 우리 손주도 태어났으니까 다 풀고 잘 지내보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죄송했어요. 그래, 몸조리 푹 잘하고. 근데 제왕절개를 했다면서? 그냥 낳으면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한데 생배를 갈랐으니 그렇게 아픈 거 아니니? 그리고 아기도 자연분만을 해야 건강하다던데. 애가 여가라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면 애가 뭐 더 아프고 자연분만하면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 다 잘못된 거라네요. 10달 동안 힘들게 품고 있다가 순산했으면 그저 잘했다고 해주면 되지. 왜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친구가 그렇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 뭐 근거가 있겠지. 산모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처럼 순풍순풍 낳지는 못하겠죠 뭐. 제철아, 아기나 보여다오. 몸조리 잘하고. 시모는 친정엄마 앞이라 무안했던지 남편을 앞세워서 아기를 보러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모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멍하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여지껏 이런 식으로 너한테 행동했어? 내 앞인데도 이 정도인데 심하면 더 심했지? 아니 뭐 말을 좀 서운하게 하시더라고. 괜찮아. 나도 안 치고 말대꾸 잘해. 저는 혹시나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진 못했어요. 조리원에서 아기와 편하게 있던 2주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답니다.
혼자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은 아기가 울던 말던 나 몰라라 잠만 자고 저 혼자 밤새우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 흘리는 밤들이 이어졌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일주일째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이것도 다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술 먹고 그러는 줄 알아? 넌 집에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있잖아. 누군 일 안 해봤어? 내가 당신보다 직장 더 오래 다녔고 경력 더 많아. 당신이 영업직도 아닌데 뭔 술을 맨날 먹어? 다 당신이 좋아서 먹고 다니는 거잖아. 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것 좀 푼다고 친구랑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하지만 아무리 말해봤자 그때뿐이었어요. 제가 아기 안고 허둥대고 있어도 남편은 항상 소파에 누워서 낄낄대면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잔소리하면 얼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완전히 저 혼자 독방 육아를 했고 전혀 협조 없는 남편의 태도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헤어질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네요. 어느 날 남편이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다급하게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군데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 그냥 여기서 받으면 되지. 아, 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랬지. 중요한 거래처 직원이라서 그래. 아, 별거 가지고 다 투집이네. 괜히 심술을 내면서 그거 핑계로 또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하루 종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하고 지내느라 날로 초췌해지는 모습에 너무 서러운데 남편은 아주 광나게 꾸미고 다니더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샤워하러 간 남편 폰으로 메시지 알람이 확 뜨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오빠도 힘들지? 란 문장이 눈에 확 박히더라고요. 뭔가 있다는 촉이 확 왔고 그때부터 남편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만 엿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핸드폰이랑 한 몸인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7일을 매일 남편과 싸워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오늘은 저녁에 와서 아기 봐준다며 맨날 똑같은 말하고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를 이해해주면 어때?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좀 집에서만 있고 싶다. 그래? 그러면 한번 집에서 아기랑 있어봐. 얼마나 편한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북받쳐 올라서 아기를 남편한테 줘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릿속에선 온통 아기 걱정이라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그냥 숙박업소 들어가서 잤어요.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푹 자는 거여서 진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기 걱정이 덜컥 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세상에 남편이 전화 한 통도 안 했더라고요.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아기 생각에 제가 좌불안석이었죠.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보니 그나마 아기는 무사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아기를 저한테 확 넘겨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애엄마가 애를 두고 집을 나가니? 난 진짜 너 같은 모진 애는 처음 본다. 그동안 애를 한 번도 안 봐줘서 저 혼자 갓난아기 키우느라 하루도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애 좀 보라고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나 보네요. 애는 엄마가 보는 거지 왜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잡아? 옛날에는 엄마 혼자 대여섯 명도 다 키우고 그랬다. 요즘은 얼마나 애 키우기 좋아졌어? 네가 천기저귀를 빨기를 해 내과에서 빨래를 해? 난 요즘만 같으면 10명도 혼자 키우겠다.
요즘이 어떤 땐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키워야지. 왜 엄마만 고생을 해요? 너는 그 생각머리가 틀려먹었어. 네 새끼 키우는 걸 왜 고생이라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지. 아니, 처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네? 처대가 아니라뇨? 저 이거 처대인데 어머님은 손주가 또 있나 봐요. 응?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가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랬지. 아무튼 나 간다. 오랜만에 애를 봤더니 삭신이 다 쑤시네. 아이고. 시모가 제 눈을 피하면서 얼른 내빼버린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그날 밤 남편이 웬일로 저녁 일찍 들어왔더군요. 여보,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출근은 해야지, 애는 봐야지. 나 어제 밤새 애 보느라 잠도 못 잤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아기 볼 테니까 당신 좀 쉬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애 한번 보더니 철들었나 봐. 알았어. 그럼 나 밥 먹을 동안 아기랑 좀 놀아줘. 남편은 아기를 보면서도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계속 아기를 보도록 놔뒀죠. 아기가 잠들었는데 남편도 피곤한지 옆에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덕분에 지문으로 쉽게 열 수 있었죠.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어떤 여자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캡처해서 얼른 제 핸드폰으로 다 전송하고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아놨어요. 다음날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죠. 어떤 젊은 여자가 받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쿵쾅대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최재철 씨 알죠? 나 그 사람 와이프예요. 내가 왜 전화한지는 충분히 알겠죠? 여자가 한동안 답이 없더군요. 여자의 한숨 소리가 푹 들리고 개미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만날까요? 저도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혼이 간절했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으니 그걸로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의 등장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 다음날 그 여자의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갔죠. 둘러보니 어떤 여자가 3살 정도 된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딱 저 여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한눈에 봐도 아이는 남편놈 얼굴과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시모가 한 말이랑 여태까지의 정황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진 거죠. 그 인간이랑은 5년 전에 만나서 2년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죠 뭐. 요즘은 무슨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뤄야 된다나? 그딴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친정도 없고 조건이 별로라서 결혼하기 싫어했구나 싶어요. 작년 초면 내가 그 인간이랑 만나기 시작했을 땐데? 그럼 그때까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 낳고부터는 짜증내고 화내는 날이 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이 집을 나가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지던지 찾을 생각도 안 났어요. 엄청 폭력적이거든요. 맨날 물건 때려 부수고 나중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저도 이사해버리고 혼자 아기 키우면서 살았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다시 연락하고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학을 띄웠다면서요.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쪽은 친정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일하면서 애를 키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애가 3살 정도 되니까 말도 잘하고 아빠는 어딨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6개월 전부터 그 인간이 제 전화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우리 둘 다 아는 친구한테 알아냈는지 만났는데 애랑도 잘 놀아주고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이길래 전 나름대로 다시 받아줄까 그랬었네요. 바보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의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나 속은 것도 열불나서 미치겠는데 그쪽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그 인간한테 찾아가서 죽도록 패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러니까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홀려서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밀려오는 자괴감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인사팀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제대로라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져. 이 열불나는 상황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았죠.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남편한테 입을 열었어요. 최선미라는 여자 알아? 누구? 몰라. 그게 누군데? 진짜 몰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 아이씨, 다 알면서 그럼 뭘 물어. 그래서 어쩌라고? 걔는 예전에 이미 헤어진 애야. 내가 걔랑 뭘 했다고? 난 결백해.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만나고 연락한 걸 지금 따지는 것 같아? 사실혼도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애까지 있으면서 총각 행세하면서 나랑 결혼한 건 사기 결혼이야. 알아? 순간 남편의 눈빛이 섬찟하게 번뜩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아기 쪽으로 리모컨을 던져서 아기 발에 맞았죠. 저는 얼른 아기에게 달려가서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당신 애 누워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열받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냐? 보니까 왜 열받게 하냐고. 사기 결혼 좋아하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늙어서 결혼 못하는 거 구제해주니까 좋다고 결혼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사기 결혼이래?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야? 넌 진짜 구제불능 쓰레기구나. 나 속인 거, 그 여자 속인 거 처절하게 벌받게 해줄 거야. 저는 이미 남편 놈한테 말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철저하게 변호사의 조언대로 움직인 거고요. 저는 다음 날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저는 남편 직장하고 시댁에도 이혼 소장을 다 보내놨어요. 혹시나 못 받았다고 또 질질 끌까 봐요. 소장을 받은 시모가 불이 나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뭘 보낸 거니? 이혼? 아니 갓난아기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부부간에 싸웠으면 잘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 짓이니? 네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도대체 조용한 날이 없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어머니 손녀 있죠? 그쵸? 어머니도 다 알고 있죠? 뭐? 그게 뭔 말이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쪽 아들이 딱 잡았대라고 했나 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애까지 있는 인간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동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쪽도 사기 동조죄로 같이 잡혀 들어가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뭐? 사기죄? 아유, 난 몰라. 난 절대 모르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끊어라. 시모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다가 고소한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저딴 여자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울던 날을 생각하니 진짜 제 등짝을 마구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들어갔고 승소는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인간 감옥에 넣고 싶더라고요. 근데 혼인 무효도 안 되고 감옥 쳐넣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걸 목표로 했죠. 전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요.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쪽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이대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전 지금 당장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변호사를 쓰겠어요. 그 인간한테 당한 건 멍청한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쪽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인간이 툭하면 찾아가서 찝적대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걱정 말고 일단 만나보기나 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 관한 거 뭐라도 있으면 다 챙겨오고요. 제가 결혼 생활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 아니어도 뒤집어 엎을 판이었는데.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나한테 오히려 도움됐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찾아가 봐요. 여자는 그 인간에 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증거 자료를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소송을 걸고 그 인간을 심판까지 할 수 있겠더군요. 얼마 후 저뿐만 아니고 그 여자한테도 소장을 받은 남편놈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애타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오늘 수십 통을 걸었어. 여보,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맨날 눈물이 나. 난 이렇게 당신이랑 못 헤어져.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래, 알았어. 나도 일단 할 얘기는 있으니 집 앞에 공원 있지? 거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거기서 만나. 뭐 좋은 사이라고 커피 마시며 호호하하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응, 알았어, 여보. 꼭 나와줘야 돼. 내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공원 가보니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 나름대로는 힘들다는 걸 어필하려고 그런 차림으로 온 것 같은데 그 꼴을 보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무슨 늙은 할아버지 같고 내가 저런 못난 인간이랑 이불을 덮고 살았구나 싶어 현타가 오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 일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 회사 다닐 때 잠깐 만난 경리애인데 나를 얼마나 귀찮게 따라다녔는지 몰라.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좀 만났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난 진짜 발 뒤꿈치에 때만큼도 걔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진짜 사랑을 느낀 건 오직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오, 그랬구나. 그러고 감동할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그 어린애한텐 오죽했겠니? 안 봐도 비디오다. 당신은 걔 안 만나봐서 몰라. 걔 완전 발랑까진 날라리라고. 내가 당한 거라니까. 임신했다고 결혼하자는데 난 그렇게 어리고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애랑 결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어. 난 당신처럼 성숙하고 멋진 여자를 원했다고. 그게 진짜야? 그 여자가 정말 그렇다고? 그렇다니까. 애가 얼마나 야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결혼해서도 내 과거 당신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여보. 난 진짜 결백해. 내 말을 믿어야 돼. 우리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이미 아빠 없이 자라는 다른 불쌍한 애는 어쩔 건데? 걘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낳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적도 없어. 내 자식은 오로지 우리 민우뿐이라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나무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가 참다 못해 뛰어나왔죠. 남편 놈을 마구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남편이 얼이 빠진 얼굴로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네가 아무리 인간 쓰레기의 사기꾼이어도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한텐 진짜 치 떨리게 싫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 딸한텐 아빠니까, 핏줄이니까. 근데 뭐?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둘이 이미 만났던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진짜 인생 최대로 멍청한 짓이었지만 내가 너보다 학벌도 좋고 대기업 다니는데 너보다 바보일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너한테 실마리 같은 기대를 가졌던 내가 등신이다. 어떻게든 너 벌받게 할 거야.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잘 찍어놨죠? 고마워. 이 동영상 덕분에 혼인 빙자죄는 확실해졌네. 이제 네 인생 나락갈 준비하고 있어. 저는 남편 놈을 비웃어주고는 여자와 함께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악을 쓰며 별의별 욕을 다 쏟아내더군요. 여자가 흠칫 놀라며 무서워하길래 등을 다독여주며 얼른 나와
제 차를 몰고 지긋지긋한 그놈과 멀어졌죠. 거의 5개월 동안 지긋지긋한 소송이 이어졌어요. 소송에서 질 것은 확실해서 그런지 남편 놈은 저한테 전화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온갖 회유에 협박까지 늘어놓았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따끔하게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신혼집도 어차피 제 돈과 친정 부모님 돈으로 마련했고 명의도 제 거라서 그 인간과 해결 볼 것도 없었죠. 집 마련할 땐 내가 집도 해가는구나 싶어 처량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오히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죠. 그 인간 짐 다 빼서 쓰레기장에 다 버렸고요. 그 집에 한시도 있기 싫어서 전세 빼버리고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후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받았죠.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위자료도 3천만 원 판결 받았네요. 마음 같았어서는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그 정도면 판결이 잘 나온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죠. 여자도 혼인 빙자죄로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판결 나자마자 남편이 친정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소금을 갖고 나가서 마구 뿌리시고 남편 놈의 멱살을 잡았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이제 판결 나고 다 끝난 마당에 왜 또 왔어? 아버님, 지영이 좀 불러주십시오.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전 진짜 억울하게 이혼당한 거라고요. 이놈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구만.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딴 소리를 해? 넌 아직도 내가 만만해? 경찰 불렀으니까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앞으로도 여기 찾아오기만 해. 접근 금지 명령 당장 신청할 거니까. 여보, 내가 나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혼은 받아들일게. 근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건 말도 안 돼. 그것도 일시불로 달라니. 나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잖아. 나이 50 다 돼서 돈 한 푼 없는 게 자랑이다, 자랑. 내가 그쪽 금전적인 사정까지 봐줘야 돼? 나는 너 감옥 쳐넣지를 못한 게 한이야. 그럼 차라리 감옥 갈게. 몸으로 때우면 때웠지 돈은 못 줘. 아, 그러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못 해주지. 위자료 안 주면 월급 차압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랑 상담해. 이번에 이혼 소송하느라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냈는데 또 변호사야. 아, 진짜 한 번만 봐줘. 네 부모 집 있잖아. 그거라도 빼든지 알아서 해. 마침 경찰분들 오셨네. 경찰이 오니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더라고요. 어찌나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던지 여러모로 한숨만 나왔죠. 그 후로 다행히 집에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재촉하자 결국 남편이 위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여자한테도 1,000만 원이 잘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요.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인간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돈 뜯기고 마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깟 돈이 별건가요? 아무튼 마무리는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네, 언니도 아기랑 행복하세요. 다시 만나진 못하겠지만 언제나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게 그 여자와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렇게 모든 악연도 마무리되어가나 싶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그놈 엄마가 말썽이더군요. 마침 아기랑 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전 시모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어서 내가 간신히 여기 알아내서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민호, 우리 손주를 드디어 보네. 그 손 치워요. 이제 이혼하고 친권도 내가 다 가져왔는데 뭔 손주 타령이에요. 그렇게 귀한 손주인데 하루도 안 봐줬었어요?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너 그 잘난 위자료 준다고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다 날라갔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단칸방 사글세 살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니?
왜 그 한풀이를 나한테 와서 해요? 잘난 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해야지. 뭐 어쩌라고요? 네가 사정 좀 봐줘. 1,000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우리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줘. 민호도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건 안 된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사기꾼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서 여자들 등쳐먹고 상처 주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 노릇하고 며느리 잡은 아줌마 책임도 있어요. 내가 이혼한 게 다 그 인간 탓인 줄 알아요? 아줌마 때문인 게 절반이라고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든 적 많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고 보듬어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핏줄 내 손주도 못 보고 살라 이 말이니? 아줌마 아들이 애 포기한다는데 아줌마가 왜 그래요? 그럼 아줌마가 양육비 줄 거예요?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말아요. 내가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다음에 만약 또 오면 경찰서 끌려갈 줄 알라고요. 저는 전 시모를 밀치고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시모가 곡소리를 내며 우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이랑 어디까지 엮여야 되는지 정말 결혼 한번 잘못한 죄로 제 인생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도 두려웠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산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도 시모가 잊을만 하면 친정집에 찾아와서 저는 아이와 둘이 따로 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죠. 저도 직장 다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가끔 외롭거나 이런 순간이 벅찰 때도 있지만 그 인간하고 시모와 살면서 말라 죽느니 이렇게 아기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가면 다 지나갈 테니 힘내시란 말씀 전해보면서 저도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